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중경서 조문 8과 9, 그,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한의학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요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경서 조문 중에서도 다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논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답니다. 논어에 있어서 뭐 해석이 서로 조금씩 예를 들어서 틀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데에 있어서는 그 해석이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옛날 선현들이. 그리고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가 농담으로 한 말들도 있어요. 예, 가볍게 한 말. 또는 굉장히 무겁게 한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가벼운 거를 가볍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무거운 거는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글이고 중요한 글이구나 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는 그와 같은 무거운 내용 중에서 그것이 중경서인지 아니면 후세 사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중경의 글인지 중경의 글이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증상을 근거로 해서 하지만 이 글에 종사한 사람들, 중경서가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중경서를 나름대로 편집하고 거기에다가 글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당대의 대가들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옥석도 또 구분해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해석론이다. 예.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중경서가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처방 자체가 아주 특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경서의 그 처방 이외의 것은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 후에 가가지고 수나라를 거치면서 손사막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처방이 막 나오는데, 손사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사실은. 예, 당대의 명이라고 하면. 근데 그분의 처방의 내용을 보면 진위가 의심스러워요. 처방이 20개, 30개가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잡탕에 잡탕. 고방은 명료하거든요. 가지수가, 약물의 가지수가 적을수록 명료해. 물론 저도 후세방에 조금 많이 답습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처방이 그렇게 간결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후세방에서 기본적인 거, 저도 사물탕이라든가 사군탕, 이진탕은 굉장히 많이 가감하는 편이에요. 고방에다가.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12~13가지를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처방은 단순할수록, 예, 약물의 특성이 분명해진다. 근데 처방이 많아지면 20개, 30개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쓰든지 간에 처방 많이 쓰는 사람은 저게 아니에요. 제 아는 선배 가운데 저같이 글을 공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돈 욕심도 없고 정말로. 예. 그분은 처방 있는 그대로 쓰신대요. 근데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치자 시탕하면 진짜 그것만 쓴대요. 근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태양병 하지 후에 이렇게, 자, 이것을 그냥 글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오경이 시서역의 춘추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이제 송나라 때 송나라 때인가? 명나라 때 왕양명이 했다 그랬죠? 글에는 역사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 태양병에 왜 하를 했느냐? 의심해야죠.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게요. 태양병에 왜 하지했느냐? 태양병이라는 명분과 치료 방법이 이게 바로 저어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양면병이 하지해야 되는데 왜 태양병이 하지했느냐? 그리고 왜 후자를 붙였느냐?
그 중경서에는 전도된 글이 있고 위탁, 거짓을 갖다가 빌린 글이 있고 찬입, 몰래 거기다가 후세 사람이 집어넣은 거 있고 참보, 억지로 근거 없이 보충해 놓은 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하면은 이 글은 전도된 글이다. 누군가가 후에 원래 어떤 병에 그냥 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다가 맨 나중에 육경병진론에 의해 가지고서 이 글을 다시 편집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이와 같은 말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소음병이 하지 이후에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태양병에 이와 같은 치료가 태양병이 중경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이와 같은 치료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썼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 글의 여기에는 태양병 하지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태양병에 하지했느냐?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당대의 대가들인데 이거는 바로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덮어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쓰다 보니 잘못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치료 효과가 제가 그 한토하론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치료 효과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한 건 아니고 열병과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일종의 요즘말로 말하면 하지라는 게 변을 푸는 약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해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왕은 곧 변을 푸는 약이다가 아니에요. 이 열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많은 오치를 겪고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충하더라. 자, 기가 상충이네. 중경서에는 어디도 기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쓴 적이 없어요. 오직 현상만을 썼을 뿐이지. 기가 상충한다고 하는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석기 시대에 갑자기 철기 문화가 나타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문자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이와 같은 용어가. 역사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안 했기도 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럴 때는 자 가요. 어떨 때는 주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써볼 만하다. 또는 의자가 있어. 의계지탕. 그거는 비교적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라고 하는 거는 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 개연성. 한번 써봐라 이런 소리예요. 그 용법에 만약에 상충하지 않으면 써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기릭동동이 계지탕의 그 주치증이라고 했지만 이 이면에는 상충은 모든 병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상충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계지탕을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거지 무조건 상충증이 있다고 해서 계지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참고는 해야 된다. 상충증이 있을 때 수기 변조에 의한 상충증이 있을 때는 써야 된다. 자, 요것을 제가 그 기릭동동이 이렇게 교정해 놓은 방식을 제가 그대로 했어요. 이 사람은 요 기차를 뺐어요. 그러니까 기릭동동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말을. 기차를 뺐잖아요. 상충. 근데 이거 보세요. 상충이 뭐냐. 이게 뭐하거든요. 이게 증상이냐. 증상이면서 원인이 되죠. 상충하기 때문에 많은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두통, 발열이라든가 심지어는 한출 우풍도 상충, 한강도 유발시키는 거예요. 충격 주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귀가 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상충이에요. 진동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는
중경서의 그 전체적인 그 대의에서 봤을 때는 정문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중경만이 옳고 그 후세 사람의 글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우리가 옳은 것, 타당해 보이는 것을 취하면 되죠. 후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뒤로 중경 이후에 누구도 말을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오류도 겪고서. 네. 그러니까 두통, 발열, 한출, 오풍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 계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복근의 어떤 구련 있을 때는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자, 이 앞에 수식 어떠한 명분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계지탕을 쓴다. 이것이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명분보다 어떠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계지탕의 양력, 계지탕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치료의 범위가 여기에 어느 정도 내포돼 있다. 근데 이 상충이 왜 생기느냐? 다소 위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생강과 계지를 봤을 때는 위내에 어떠한 정수, 수분 정체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꼭 상충이 위내 정수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에 우리 숫기가 정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부가 굉장히 제가 피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현상학으로 봤을 때 피부는 오장을 대표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돼요. 피하에 수기가 정체되면은 상추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몸에 어떠한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충은 굉장히 뛰어난 용어다. 관점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중경, 자, 필법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니까, 일어 병증이 불이어 병이 나고, 요거는 옛날부터 쓰던 문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너 착한 일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일어선이에요. 불이여악. 너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게 바로 불이여악이에요. 그러면은 일어병증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너 나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너 착하게 살고 나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너 나쁜 짓 하지 말라 하면은 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경의 필법은 오로지 증상만을 나타냈다. 썼다. 거기에 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아니했으니 이런 소리예요. 예. 그래서 중경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떨 때는 병이가 되고 병성이 되고 병독이 되고 병서가 되고 이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냥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병증과 병증밖에 병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인가 병인인가? 이거는 증상이 될 수도 있고 병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상충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상충이 어느 하나의 단독적인 증상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병인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미묘한 병인은 기상충이란 미묘한 병인은 이전 시대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그 병증을 포용하는 범위가 포괄무해. 이것도 뭐 제가 지나치게 이제 문학적으로 쓴 건데, 무한정, 무해, 외가 없다. 외가 없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무한히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후세의 개념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고위들은, 그러니까 중경 이전의 그 의사들은 오직 이거는 수론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수로서 위주로 삼았다. 모든 병증을 이 수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병, 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증은 일찍이 말했지만 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증은 일찍이 말한 적이 없었다. 이에 신조, 새로운 그 용어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후에 중경서가 전변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점점 수병이 아니라 나중에는 후세에 들어가서 기병으로 전부 다 표현됐죠. 알고 보면 기병은 수병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를 고치지 않으면은 기를 고칠 수 없다는 게 중경서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발안시키고 뭐하고 그러죠. 그런데 금원시대 넘어가면서 보증이기탕, 청서이기탕,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론에서 처음에 했던 기는 수라고 하는 게 바로 괜히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기가 분명히 에너지는 맞아요. 저도 전기적 에너지라고 보는 게 맞는데 옛날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는 기의 시작은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물질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를 치료하지 않고 우리 모든 현상,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거의 수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하고 이 두 가지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수와 화를 조절하지 않고서 기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세방에 길들여지면 이 관점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라고 말하면 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우리가 기를 말한다 하더라도 알던 모르던 기를 말할 때에는 그 속에 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인 개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호용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자, 일체의 병증에 범병, 태양병이 아니라 벌써 제가 범병,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경서에 나와요. 일반적인 병증, 일체의 병증, 대개의 병증에 일단 하했다는 거예요. 예. 보통 그렇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떠면 우리 몸의 표리관이란가 상하의 어떠한 우리의 전체적인 그와 같은 공간 구조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서 거기에는 진동상이 발생한다. 이건 제가 옛날 방식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건데,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글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꿔야 되겠죠, 누군가가. 근데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 이와 같은 하지 후에 상충이 발생되느냐.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균형 감각을 딱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사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병에 맞지 않는 방법을 취했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상호 맞물림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충이 유래한 바, 그 이유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하지후라고 하는 거의 개념 속에는 기가 상충이 발생의 그 원인이다. 이것이 계지탕이 여기서 제가 그 기라고 하는 말을 또 썼죠. 어쨌든 간에 기상충을 치료하는 이유이다. 기가 아닐 때는 기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계지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계지탕이 상충을 치료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튀어오르는 병적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눌러 엎어버리는 거냐 계지탕이 이렇게 억제해서 눌러 엎어버리는 거냐 그거보다는 계지탕은 산음시키고 해기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풀어헤치고 해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절로 이 상충하는 기가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기를 조절하는 것을 기약하지 아니해도 기가 저절로 치료된다. 이것이 바로 중경의 치법이다. 그러니까 상충을 치료한다고 하는 개념에 또 현혹되면 안 돼요.
눌러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지탕을 모르는 거예요. 계지탕은 산음 해기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조절하지 않아도 기가 저절로 조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은 해기지제, 여기에는 그 해기라, 요 책에 있어요. 예, 조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 해자, 기자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지탕을 온중, 산음 대신에 온중, 중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풀어주는 약이다라고 쓰면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게 중경 처방이에요. 보중이기탕이라든가 청서, 제가 맨날 그러죠. 예. 뭐 보혈 무슨 간신탕이라든가 무슨 보간탕이라든가 이름이 참 멋있잖아요. 중경서에는 그런 식으로 써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오히려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건 무한히 확대 해석할 수 있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지지다 그러면은 보혈지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 논리에 의해서 처방들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처방을 수백, 수천 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조문. 이 글은 그 한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글 중에 하나예요. 예, 앞에 기상청 용어에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태양병 3일에 이미 발환하고 약토하고 약화하고 약하죠. 모든 치료 방식, 이게 당시의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치료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이게 한토하론이잖아요. 3일에 태양병 3일에 이렇게 하고 발환시키고 토법하고 하하고 거기에 온치까지 했다. 침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달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에는 소시오탕, 그러니까 시오탕류가 없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소시오탕은 이와 같은 방법, 한토화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한토화만 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처방이라고 저는 봐요. 이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이 있고 중경 전후에 이와 같은 중경 이전에도 이렇게 했고 중경 이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경 변증론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명분만 갖다 불려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체의 병증이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괴병은 뭐냐? 이것이 오치가 아니에요. 고의의 관점에서는 정치지, 올바른 치료법이지. 그런데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이것이 오치였구나. 이 괴병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괴는 그대로 무너진 병증이죠. 무너진 병증. 괴이한 병증이 아니라 무너진 병증. 그러니까 뒤에 이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래서 그 일본 고방가들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한토화법은 고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말은 치료가 안 됐네. 그리고 나서 이상한 병증이 나타난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병증이 생긴 거예요. 예측하지 못. 이것은 계지탕이 맞지가 않더니 그 맥증을 보고 어디를 침범해서 거슬렸는지 이 범이 사기가 범한 것이 어디로 범해서 역했는지 알아서 수증 치시다. 이건 뭐 우리가 중경서뿐만 아니라 어떤 병증이 현대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말이다. 상황에 맞게 처리하라. 그럴 때 이 증상이 뭐냐? 두통이 있다 그래서 뭐가 되고 그러는 게 두통이라도 어떠한 방식에 나타난 두통이냐, 표유의 두통이냐, 이열에 의한 두통이냐, 권령에서 나타난 두통이냐,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증상을 통하지 않고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을 통하지 않고서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뛰어난 말이거든요. 예. 요 같은 맥과 징을 살핀다. 성묵이 보면은 육경론에서도 태양병의 그 맥과 징과 방을 구분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 태양병이라고 하는 요 같은 명분은 나중에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져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행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태양병이면은 발환시켜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일체의 병증에 이렇게 한 것이 더 오랫동안 현실적으로 채택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경서가 합리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환토법, 한토화법이 결코 무지몽매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한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방법론이었고 처방이고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오치만 있고 괴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그러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치료되는 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후세방 중에 쌍해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발환도 시키면서 변도 좀 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대표 중에 방풍통선산이 바로 이것을 망라해서 총망라해서 한 거죠. 병독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좋은 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방풍통선산이 형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해설. 태양병의 약 발환, 약토, 약 온침자는 고의법이니 고의법이다. 이 수법은 비단 뭐뭐뿐만 아니라 태양병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체의 병에 적용이 되어지니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다. 일체의 병증이 한토화를 병행하게 되면 병증이 빨리 속한다. 예. 이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병독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급박한 병증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예. 소위 말해서 열병이죠. 열병에는 이것이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경서를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중경 전후로 이 고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는 역사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간혹 그렇지만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불해하야. 이것이 바로 불의계병.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무수한 병증이 드러나니 이에 그 맥과 징을 살펴보고 어디로 이 사기가 우리 몸에 어디로 범해가지고서 거슬렸는지 알아서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조문의 뜻이다. 앞서서 설명한 대로 내가 들으니 오경은 역사라고 하니 이것이 그 중국 철학에 있어서 절동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절동파. 그 왕양명이 그 절동지역 사람이어 가지고서 그쪽에 그 문화생들이 오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 예. 시경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 모든 것이 그 시만 봐가지고는 남녀지간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상렬지사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그 뛰어난 시도 있어요. 정서적이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전의 해석, 한나라 때 모시와 정시라고 하는 그 시 해석이, 주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봐야지만이 시가 어떻게 내력이 돼서 형성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면 중경서도 또한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가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녹화가 중단되었네.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예.